네, 뉴스 신세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뉴스의 신세계가 아니고 뉴스의 신들이 모인 세계예요? 뉴스의 신들이 모여서 뉴스 세계를 전해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신은 아니고 신은 신장식의 신인 것 같고요. 자기 성을 거기다 집어넣는 네. 일이 있군요. 아무튼 신장식 변호사는 어디 갔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루 휴가 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오늘 뉴스사이킥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 벨라수님께서 예. 신장신님 벌써 잘렸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직은 안 잘렸습니다. 뭔가 예행 연습으로 생각하시는 예. 청취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언급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예행 연습이나 전조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죠. 뭐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변상욱 기자님이랑 저도 TBS에서 한번 잘려본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네. 짤짤짤짤 한 사람들끼리만 또 모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역시 오염수 관련 뉴스가 첫 번째 뉴스도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늘이 2일차입니다. 현재까지 시간당 19톤씩 바다로 방출을 하고 있고요. 도쿄전력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해저 터널을 물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이 이제 방류 개시일인 어제 190톤을 방출했다라고 밝혔고 오염수 탱크 한 통에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앞으로 30에서 40년 동안 이보다 더 이제 많은 분량들을 조금씩 쏟아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후에 이제 도쿄전력이 방류 이후에 삼중수소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기준치 이하다라고 밝혔고요. 원전에서부터 한 3km 그리고 10km 떨어진 해역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속도가 뛰어가든 걸어가든 우리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는 바다에 그게 계속 쌓이고 그것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바다에 일어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첫날부터 이상이 있으면 그건 난리 날 일이죠. 그건 그렇죠. 아닌데. 네. 자, 근데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 제기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 어제도 사실 방류 직전에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라면서 플랜카드를 펼쳐 들고 이제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곤도 수미오 씨라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도쿄전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전 직원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일해본 경험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도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이 난다. 방류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 사실 저희도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그거를 전 세계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냉각수를 투입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자기네 이 원자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늦추다가 예. 사고를 더 키웠다는 얘기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제 평가가 그게 됐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만히 서 있던 원전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무너지고 터지고 하는데 오염수 방류하는 그 시설에서 아무 문제 없이 20년, 30년을 갖다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좀 이게 이제 상상이 도쿄전력이 어쨌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예. 가지는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애초 사고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책임질 수 있냐. 오히려 공공이나 국가면 국민들 무서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액을 은폐하고 싶고 이제 주주들 눈치를 보는 이런 소유 관계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 어떤 구조적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거나 아니면 네. 적자가 커진다거나 하면 또 무슨 방법이 날 거고 흘려보내는 시설도 고장은 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정말 성심성의껏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의심은 하는데 근데 이거를 감시해야 될 가장 큰 덩치가 이제 중국 정부, 한국 정부 뭐 이런 곳들인데 우리 정부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일일 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일일 브리핑에서 별다른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우리 외교망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받고 있는 일본 측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방류 상황 자체는 이제 큰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보내기로 했는데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러니까 킨스의 전문가를 보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방문하는 게 이번 주말에 이제 출발하는 일정이고요. 27일에 비공개로 출국할 예정이다.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예. 저 옛날 얘기해도 될까요? 네. 방송 중에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네. 예.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네.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샅샅이 미행하고 추적하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 네, 감시하고 보고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정보원이 모 기관의 정보원이 하필 김대중 씨의 지지자였던 거예요. 보고서가 저녁 때 대서에 올라왔어요.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딱 한 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감시하라고 지금 임무를 준 것 같은데 네. 예, 무사히 잘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일일 브리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때 저는 이제 2주에 한 번 가는 그냥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상근자를 파견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일본 생각도 좀 정부에서 그걸 들고. 받아들여 주질 않아가지고. 아니 그럼 일본 현지 브리핑을 그냥 연결하든지.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이 현재까지의 선택이나 우리의 감시 체계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냐, 혹은 일본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오염수 혹은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더라도 안전하더라도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나 더 뭔가 성원을 받으려면 일일 브리핑을 할 때 오늘도 몇 군데에서 학교 급식의 재료들을 다 점검했고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는 어디 체크할 20몇 곳에서 체크를 다 했더니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방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도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준우 변호사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 이 정보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IAEA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공개할 때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크게 이제 발전된 내용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일일 브리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오염수에 대한 공식 표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인데요. 이 표현을 놓고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하고 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서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던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누가 어느 쪽인 거예요? 일단 박 차장은 기존의 오염수 표현을 이제 고수한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예.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 표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반면에 옆에 있던 이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우리 어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해양부라면 바다 오염을 걱정해야 되니까 더 좀 신경을 써서 용어를 정해야 될 건데 수산을 걱정하니까 소비가 줄까봐 오히려 오염자를 뺐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재밌네요. 근데 외신을 보면 사실 뭐 레디오 액티브 워터 이런 표현도 쓰니까 그러면 방사능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트리트 워터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쓰고 있지만 뭐 국제적으로 처리수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오염 처리수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는 거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건 이제 물의 명칭이고 네. 행위의 표기도 국민들하고의 조금 감각이 좀 다른 어떤 골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방류라고 하는데 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폐기, 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또는 이웃 나라들의 반대가 있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는 처리 방식인데 방류라고 이렇게 편하게 써줘야 되나? 근데 형식상 어쨌든 알프스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예. 여과된 물을 투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방류라는 표현까지는 뭐 저는 용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표현 자체를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랄까요 이제 조금 정무적 판단이라고 아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정무가 아니라 그냥 과학기술적으로 투명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1순위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저는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피해가 우리 국민 어느 쪽에 지금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수산업 관련해서는 뭐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벌써. 벌써 이제 피해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급식 쪽에 이제 수산물 피해 수산업자들의 피해 대책으로 급식을 이제 권장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오는 30일에 단체 급식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을 많이 해라라는 어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논의를 할 때 초청을 받은 기업들 보니까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아워홈이라든지 뭐 현대 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처럼 이제 급식 업체 중에서는 국내 1위에서 4위에 이르는 주요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요청에 따라서 단체 급식 메뉴에 앞으로 수산물 비중을 높이는 방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수는 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보수 이념에 맞지 않아서 대통령 국정 철학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산물을 쓴다는 거는 거의 이제 메인 디쉬인데 밥 빼고는. 그렇죠. 그러면 닭을 공급하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공급했던 축산업이라든가 농민 쪽에서는 이게 한 달 정도만 해봅시다가 아니라 1년, 3년, 5년을 뭔가 가져가야 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이제 급식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반대로 풍선 효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오늘 교육부에서 별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에는 안정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별도로 밝혀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납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수산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지금 이제 국민들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식업 식당 하시는 분들, 소매업자, 해산물과 관련해서 도매업자, 그다음에 뭐 해녀, 그다음에 이제 양식장 하시는 분들 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거여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다 안전하게 뭔가 케어하면서 지원을 하려면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IAEA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정당성 원칙, 그러니까 이익이 어쨌든 손해보다 많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 심사가 이번에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고민하고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잠재적 불이익은 많은데 그럼 이 방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답해지지 않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그건 뭐 혈맹과 우방의 단단한 뭐 네, 관계 근데 뭐.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미는 동맹이 맞는데 한일은 동맹이 아니어서 예. 그조차도 약간 적절하지 않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 대통령은 좀 빨리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뭔가 나서야죠. 우리 대통령의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제 관심의 초점이 대통령 입으로 향해 있는데 오늘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딴소리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의 1주년 기념 행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오염수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시대착오적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 같은 굉장히 좀 이념적인 개념 단어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공부한 거는 모든 이념은 자기 주장을 잔뜩 담고 있는 이념이지 사기 주장, 진짜 주장, 뭐 진짜 이념, 사기 이념이 있는 거 아닌데 저런 시대착오적인 개념은 누가 옆에서 자꾸 제공을 하는 걸까요? 참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냉전 시대라면 뭐 이제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3년이어서 저는 약간 좀 70년대 대통령 연설처럼 좀 들려서 대통령의 좀 대국민 그렇습니다. 투쟁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무튼 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염수 문제건 뭐건 간에 대통령은 가끔 보이는데 장관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때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원래는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샅샅이 뒤지면서 직접 장관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어딨습니까? 근데 여가위 저기 대변인님 잠깐만요. 조민경 대변인님 잠깐 오세요.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도망가요? 아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부 장관님 갑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장관 어디 계세요? 장관 어디 계세요? 장관 어디 계셔? 장관 어디 있어요? 장관이 있는 대로 안내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상황을 좀 해설을 해드리자면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이제 예, 국회 예. 왔을 뭐 때 그러겠죠. 대기하는 예. 공간. 거기 가봤는데 이제 사람이 없었고. 뭐 국장 과장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장 좀 장관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여성가족부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이겠죠. 대변인을 찾았더니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의원들이 같이 오니까 화장실로 피합니다. 그걸 또 이제 여성가족위원회에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이 데리고 나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건데 대변인은 화장실로 대피하고 국회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던 장관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관 실종 사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김현숙 장관한테 팁을 준다면 진짜 그럴 때는 도망쳐서 안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날 지나가면 다음 날은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보네 그런 팁을.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 같으면 어쨌든 이제 문제는 그 당시 봉합이 됐으니까 뭐 케이팝 콘서트든 뭐든 봉합은 했으니까 사실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김현숙 장관이 그거를 검토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나서 예. 이걸 가지고 사퇴하면 문제가 생기니 결국 아무도 사퇴할 수 없는 순간이 좀 발생하고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전라북도 책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가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가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이 잼버리가 엉망으로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글쎄요 장관. 지금까지 어떤 우리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아마도 문제의 초점을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기존 정부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가부 쪽으로 넘어오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가부 장관을 버티게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 같은 경우는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문제 때문에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장관 해임건이라든지 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러는 제목의 글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김 장관이 불쌍하긴 불쌍한 게 네. 제가 다시 한번 쭉 뒤져보니까 청소년 정책연구는 국무총실 직속으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지역문화정책도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체육진흥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과 청소년, 잼버리가 여기에 어떻게 끼어들어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무를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장관 본인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본인의 그렇죠. 장관 수명이 좀 단명할 거라고 일찍 끝날 생각해서 거로. 이제 그 긴 호흡으로 좀 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근데 들긴 합니다. 예산의 20%는 청소년 예산이거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 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만 접고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예, 부담을 팍 주는군요. 정치율 전체 1위 이렇게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임시 진행을 맡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폭우가 한번 지나갔는데도 더 후덥지근해요. 네. 겪어보니까
야, 잼버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폭염 대책을 제대로 논의도 안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겨울에 점검했다 이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원래 오늘 여가위원회가 열렸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잼버리 대회 전에 김현석 장관이 주재했었던 현안 점검 회의 때 한 번도 폭염과 관련된 대책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7차례 회의 중에서 장관이 참석한 게 5번인데 폭염 대책 자체를 한 번도 의제에 올린 적이 없고 참석 안 한 나머지 2번 회의에서도 다룬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미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계속 좀 따져 물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에어컨 있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뭐 폭염이라고 기사는 나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정책 위반자든 기획자든 위정자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걸 좀 제대로 못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가도록 지역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만 빠져나가고 돈만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지역에서 어떤 국제 행사가 하나 치러진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갖고 또 매달리는지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하지 말지 이렇게 매달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때로는 표명하는 이런저런 단어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좀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역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죠. 본래는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논란이 된 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던 거죠? 오늘 열렸습니다. 예,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명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박정훈 대령이 이제 요청을 했었던 거고 국방부 장관 직 결정으로 열리게 된 건데 국방부가 지난 23일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 등등으로부터 10여 명의 위원 추천을 받았고요. 위원회 구성을 맞춰서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 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군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군 검찰이 이제 수용할지 여부는 따로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도 이거 오늘 다뤄야 되는 날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자체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회에 출석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하고 하면서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쳐야 된 그 1사단장이나 대대장 같은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이 그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한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군 기관 문란 사건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두 개가 그럼 병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박 대령에 대한 지휘 얘기가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군 기강 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말처럼 군에서 냉정한 수사가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사단장의 과실치사 관련 공범 여부 이 부분도 좀 제대로 경북 경찰청에서 좀 따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네. 이 사건은 결국 누가 죄를 지은 거고 누가 잘못을 한 건지 국민들은 이게 하도 막 정신없이 두 개가 병렬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일단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일 윗선의 지시 명령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때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장까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은 수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박정훈 단장은 이제
분명히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것 같고 아하. 사실 최종적인 책임과 규명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군이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군의 선택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리고 장관의 결재가 났던 걸 다시 번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북 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넘긴 것과 관련해서 이걸 항명이라고까지 항명이냐. 볼 거냐 이것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도 그래서 나온 그거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의혹이고 사실은 이제 뭐 충분히 합리적 의구심은 드는데 일단 시작은 그 관리관인가요? 그 국방부 관리가 법무관리관이 왜 전화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부터 일단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무관리관은 뭐든지 생긴 일은 다 모아가지고 보고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 빗손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일단 뭐 의혹이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다 못 다뤘고 다음 3부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 김준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